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들의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물 사진들에 관심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그런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뭐 다른 반려동물들 키우다 보면은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담아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 내가 기르는 반려동물들의 사진을 예쁘고 아름답게 담을 수가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반려동물들은 두 종류가 있겠죠. 고양이, 강아지가 있고 뭐 나머지 종류도 이제 많습니다. 파충류를 키우시는 분도 있고 뭐 심지어 말이나 당나귀를 기르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강아지, 고양이겠죠. 강아지, 고양이의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은 전문적인 카메라죠. DSLR이나 미러리스, 이렇게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전문적인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럼 동물을 찍기 위해서는 어떤 렌즈로 촬영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이왕이면 조리개 수치가 낮은, 그래서 심도가 얕은 렌즈를 쓰시는 게 조금은 더 좋습니다. 심도가 낮다는 거는 아웃포커싱이 잘 된 렌즈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심도가 낮은 렌즈, 조리개 수치가 낮은 렌즈 중에서도 망원 계열의 렌즈를 사용하시면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도가 낮고 망원 계열의 렌즈다. 그러면 단점이 하나 있겠죠. 약간 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조리개 수치가 낮고 망원 렌즈일수록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즘 뭐 렌탈 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렌즈들을 렌탈하시면 하루에 뭐 2, 3만 원 정도면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루나 이틀 정도 빌려서 뭐 여행을 가신다든지 뭐 동물과 내가 사진 찍어주고 싶을 때 그 렌즈로 하루 종일 담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각자라고 그럼 왜 망원 렌즈로 촬영해야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동물들은 예측 불가죠. 어디로 움직일지 어디로 튈지 굉장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 사진과 아이들의 사진은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 역시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면 첫 번째 굉장히 인내심 필요한 사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동물 사진을 담으려면은 그냥 자, 너 여기 서 있어. 물론 말 잘 듣는 동물도 있어요. 굉장히 꼼짝마, 기다려, 뭐 그런 말 잘 들을 수 있지만은 표정이나 포즈를 내가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보다는 동물들이 조금 더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동물 사진을 찍어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망원 렌즈를 사용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동물과 내가 찍고 싶은 반려동물이 여기 있다 쳤을게요. 그럼 렌즈가 여기 있을 때 스마트폰이나 광각 렌즈를 사용하면 굉장히 가까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카메라를 들이대면 동물들이 자꾸 얼굴이 렌즈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찍으려 하는데 못 찍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망원 렌즈를 사용하면 동물과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와 렌즈가 거리가 굉장히 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멀지만 가깝게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동물을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꽤 괜찮은 사진을 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웃포커싱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죠. 망원으로 갈수록.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조리개가 뭐 5.6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싱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아웃포커싱이 동물 렌즈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하냐면은 덜 산만한 사진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찍고 싶은 동물만을 담아내는 게 조금 더 이쁜 사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자연스러운 내 동물, 내 반려동물만을 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망원 렌즈로 촬영하건 뭐 줌 렌즈로 촬영하건 광각 렌즈로 촬영하건 마크로 렌즈로 촬영하건 어떤 렌즈로 촬영하신 간에 하나의 팁은 동물과 촬영자 간에 눈높이를 맞춰서 촬영하시라는 거죠. 이건 아이 사진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룰이에요.
작고 높이가 낮습니다. 물론 뭐 말 같은 반려동물 키우신다 이렇게 높겠지만은 대부분의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은 작죠. 작고 눈높이가 낮습니다. 위에서 찍게 되면은 한결같은 앵글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위에서 찍어서 귀엽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일반적으로는 아이 레벨, 그러니까 동물과 나의 렌즈가 같은 눈높이에서 촬영해 주는 게 가장 동물들의 표정이나 그런 동물들의 털이 갖고 있는 질감들이나 동물들의 시선 방향, 뭐 움직임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항상 동물을 바라볼 때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바라보면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그들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망원 렌즈로 눈높이를 낮춰서 아이 레벨로 촬영을 해보시는 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는 빛입니다. 빛.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떤 빛으로 동물을 촬영해야 되느냐?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처럼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털들이 많이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모종도 있고 장모종도 있지만 단모종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들의 온몸은 털로 덮여 있습니다. 물론 키우시는 반려동물의 뱀이나 파충류일 경우에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그 털의 텍스처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순광, 그러니까 이렇게 정면에서 빛이 들어오는 빛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내진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광이나 역광 상황의 라이팅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죠. 사광이나. 그래서 라이팅이 이렇게 뒤에 45도 정도 들어오거나 사광으로 앞쪽에 45도 들어오는 상황에서 촬영해 보시면은 굉장히 털의 질감을 살리면서 예쁜 동물들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각 렌즈를 사용해 촬영할 때 팁인데, 광각 렌즈를 사용해서 촬영할 때 팁은 어찌 보면은 스마트폰을 촬영할 때 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광각 렌즈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럼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광각 렌즈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나온 스마트폰 카메라들은 뭐 망원도 되고 광각도 되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들이 많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내재하고 있는 카메라의 성능은 광각 렌즈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각 렌즈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광각 렌즈는 와이드하게 보여지는 렌즈죠. 그리고 광각 렌즈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광각 렌즈는 왜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거리를 촬영해 보시면은 광각 렌즈를 가지고 사람 얼굴을 여기다 쳤을 때 이렇게 근거리 촬영해 보시면은 얼굴이 굉장히 넓적하게 코가 이만하게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활용해 촬영하시는 겁니다. 광각 렌즈를 가지고 동물들을 안고 있을 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촬영하시는 거죠. 동물들이 내가 안고 있을 때라든지 근거리 있을 때 근접해서 촬영하시면은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담으실 수가 있어요. 코가 이만하게 보인다든지 눈이 이렇게 보인다든지 그런 왜곡된 화면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색다른 재밌는 사진들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은 시도일 거예요. 많이들 경험하셨죠? 렌즈가 동물을 찍으려 가까이 가면은 아이들이 렌즈 쪽으로 얼굴을 자꾸 들이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연사 기능을 활용하셔서 차차차차 촬영하시는 겁니다. 한두 장 정도는 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포커스가 중요하죠. 포커스는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스마트폰 잘 찍는 법에 대해서. 항상 촬영하기 전에 동물들의 눈 쪽이나 뭐 내가 코를 부각시키고 싶다. 그러면 코 쪽에 손으로 터치를 하고 촬영을 해 주셔야지 정확한 포커스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동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포커싱을 제대로 안 해주면은 엉뚱한 곳에 초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은 아무렇게나 찍어도 초점이 맞는다 생각하시는데 근거리 촬영할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할 때는 꼭 손가락으로 포커싱을 해주고 촬영하셔야지, 안 그러면 엄한 곳을 초점 맞아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렷하고 선명한 사진처럼 보이지만은 컴퓨터나 뭐 큰 화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흐리멍텅하고 초점이 다른 곳에 맞은 사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서 촬영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광각 렌즈 촬영했다 할지라도 꼭 이렇게 위에서 찍는 거 말고 눈높이에서 촬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진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깝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는 시도들 많이 해볼 수가 있어요.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조금 더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고양이는 좀 더 빠르고 예측 불허죠. 점프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꼭 전체 풀샷을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특정 부위만 담아 보시는 것도 좋은 사진을 담으실 수가 있어요.
고양이나 강아지의 뭐 발만 담아본다든지, 강아지 발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강아지 쿰쿰한 발냄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발만 담아보신다든지 아니면은 눈 쪽을 크로즈업해서 담아본다든지, 그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면서 촬영하는 것도 재밌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이 왔기 때문에 반려동물들과 산책도 나가시고, 물론 반려묘는 산책을 안 나가지만 반려동물 산책에 나가시면은 예쁘고 아름다운 사진 많이 찍어보시고, 집 안에서도 홈스튜디오를 활용하셔서 촬영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 사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면은 좋은 사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찍어 보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셔터를 눌러 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작가 이강신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